모든 침묵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침묵은 우리를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요. 하지만 어떤 침묵은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침묵해요.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봐 두 사람 모두에게 잠시 숨 쉴 시간을 주고 싶어서 침묵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피하려고 침묵해요. 벌 주려고 침묵해요. 또는 당신이 불안 속에서 혼자 추측하게 만들려고 침묵해요.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남는 감정은 아주 달라요. 배려가 담긴 침묵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같아요. 마음을 가라앉게 해주죠. 하지만 무시가 담긴 침묵은 벽과 같아요. 상대는 그 벽 밖에 서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가가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침묵했는지 아닌지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침묵뚝 뒤에 당신이 더 평온해졌는지 아니면 더 외로워졌는지를 봐야 해요. 첫 번째 차이. 배려의 침묵은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무시의 침묵은 마주하고 싶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묵해요. 그 순간 바로 말하면 진심보다 더 날카로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사과해도 상대의 마음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멈춰요. 사라지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더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배려가 담긴 침묵에는 보통 아주 짧은 신호라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이 말이 모든 걸 바로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듣는 사람을 덜 불안하게 해요. 상대가 모호하게 떠나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더 상처 주지 않도록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무시의 침묵은 달라요.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데 그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 말해도 그들은 그 감정이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조용히 있어요. 그런 침묵은 문제를 작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부담을 남은 사람에게 넘겨버려요. 물론 말을 잘 못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모두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모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긴장할수록 더 입을 열기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조차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빨리 결론 내리기 전에 때로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당신은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분명한 질문 하나가 서툰 침묵과 차가운 침묵을 구별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차이. 배려의 침묵에는 돌아오는 길이 있고, 무시의 침묵은 당신을 모호함 속에 기다리게 해요. 배려가 담긴 침묵은 끝없이 길어지지 않아요. 그 침묵에는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도 몇 시간, 때로는 하루 정도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되면 다시 대화로 돌아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제는 말이 너무 세게 나갈까봐 침묵했어요. 또는 더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죠. 이제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완벽한 설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무시의 침묵에는 뚜렷한 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침묵은 당신이 혼자 추측하게 만들어요. 상대가 화난 건지, 마음이 식은 건지, 끝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게 하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침묵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와요. 당신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남겨진 사람은 이미 많은 불안을 혼자 지나왔어요. 분명한 다툼이 오히려 모호한 침묵보다 덜 지칠 때도 있어요. 다툼에는 적어도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침묵 속에 남겨지면 사람은 자기 안에 혼란스러운 소리만 듣게 돼요. 배려의 침묵은 흐린 물이 담긴 컵을 내려놓고 찌꺼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함께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무시의 침묵은 그 컵을 그대로 버려두고 상대가 혼자 그 안을 들여다보며 묻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세 번째 차이. 배려의 침묵에는 여전히 존재감이 있고, 무시의 침묵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부재처럼 느껴져요. 당신이 말하고 있을 때 상대가 서둘러 끊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당신을 고치려 하지 않고 당신이 맞는지 틀린지 빨리 결론 내리지 않아요. 자신의 이해를 앞세워 당신의 감정을 작게 만들지도 않죠. 그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듣고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눈빛에서 느껴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태도에서 느껴요. 대화 도중에 당신을 버려두지 않는 모습에서 느껴요. 때로는 아주 작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해요. 저 듣고 있어요. 그런 침묵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지 않아요. 당신의 말이 내려앉을 자리를 만들어줘요. 하지만 무시의 침묵은 달라요. 그건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재예요. 당신이 말하는데 그들은 휴대폰을 봐요. 당신이 묻는데 그들은 피하려고 해요. 당신이 반응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당신이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는 느낌은 이거예요. 내가 혼자 말하고 있구나. 이 차이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말수가 적다고 해서 모두 무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표현이 서툴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당신을 바라보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툰 말로라도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무시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들은 단순히 말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대답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배려의 침묵은 여전히 존재감을 지켜요. 무시의 침묵은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재를 감춰요. 네 번째 차이. 배려의 침묵은 관계를 더 선명하게 만들고, 무시의 침묵은 거리를 점점 키워요. 때맞춘 침묵은 관계를 너무 무거운 말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요. 감정이 흐를 때는 더 세게 저을수록 더 보기 어려워져요. 어떤 순간에는 더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컵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잠시 기다리는 거예요. 분노가 가라앉도록, 자존심이 조금 부드러워지도록. 목표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하는 것임을 기억하도록요. 배려가 담긴 침묵 뒤에는 두 사람이 더 분명하게 대화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무시의 침묵은 아무것도 선명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저 거리를 남길 뿐이에요. 처음에는 상대가 이렇게 물어요. 무슨 일이야? 다음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물어도 대답이 없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관계는 침묵 한 번으로 무너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침묵의 계속 벌주는 방식으로 반복되면 관계는 조금씩 닳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침묵이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를 봐야 해요. 그 침묵이 두 사람을 다시 가까이 돌아오게 했나요? 아니면 한 사람을 점점 더 움츠러들게 했나요? 마무리. 침묵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때로 침묵은 성숙함이에요.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전에 멈출 줄 아는 것이고, 감정이 두 사람을 너무 멀리 끌고 가지 않도록 잠시 가라앉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침묵은 단지 회피예요. 벌주기예요. 상대가 혼자 걱정하고 추측하고 자신을 탓하게 내버려 두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모든 침묵을 무심함이라고 서둘러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침묵이 배려라고 스스로를 속이지도 마세요. 그 뒤를 보세요. 그 침묵이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게 했나요? 아니면 더 무너지게 했나요? 두 사람을 다시 가까이 오게 했나요? 아니면 한 사람을 모호함 속에 혼자 세워두었나요? 그리고 당신이 침묵해야 할 때도 상대에게 작은 비탄 하나는 남겨주세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 이야기할게요. 이 작은 한마디만으로도 침묵은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